분전반입니다. 이게 이제 두꺼비집이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저도 현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전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배전반은 분전반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배전반은 분전반보다 상위 개념으로서 일반적인 가정집에는 없고 좀 큰 건물 같은데 EPS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는 게 배전반이고, 그 상가에 이제 EPS실이 아니라 어떤 그 가게 같은 데에 달려있는 두꺼비집을 분전반이라고 합니다. 뭐 분전반이나 분전함, 뭐 퓨즈박스 다 맞는 말인데, 배전반과의 차이는 꼭 알아보시고, 이 사진 맨 왼쪽에 있는 이게 우리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로서 220V인가 하고, 여기서 뭐 전등, 뭐 조명, 전등, 전열, 에어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3상 4선식의 분전반입니다. 보면은 여기가 총 4가닥의 선이 들어오잖아요. 이 3가닥이 바로 상전압선, 그리고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중성선입니다. 요즘에는 이것도 색깔이 바뀌어갖고 갈색, 회색, 청색, 중성선이 청색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그 전에 시공한 거라서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아래에 차단기들이 다 달려있는데, 이게 전부 다 단상 220V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중성선과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220V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차단기 또한 3상 4선식으로서 이때 여기가 이제 냉난방기를 돌릴 수 있게 또 차단기, 누전 차단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고, 이거는 좀 정리되지 않은 거라서 보통 이제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헷갈리기가 좋습니다. 근데 항상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차단기의 가장 오른쪽에 보면 여기 N이라고 희미하게 보여요. 그 N이라고 물려있다 그러면 거기가 중성선이고, 거기와 다른 선을 2가닥을 따면은 220V, 그리고 여기 위에 3가닥에 2개를 이렇게 전압을 주면 380V가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3상 3선식 차단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분전반이 이렇게 철로 되어 있고 되게 크다. 그러면 무조건 3상이 들어온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철로 된 큰 어떤 분전반이지만 여기는 단상입니다. 단상. 보시면 2가닥에 이렇게 선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2가닥에 선이 들어오는 단상, 4가닥에 선이 들어오는 3상. 이런 것을 보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공 현장에 갔을 때 급속을 달 수 있는지 아닌지도 파악이 됩니다. 분전반만 갖고도 3상을 알 수 있지만은 분전반을 갖고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건물에 3상 전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내가 시공하는 데는 3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정말 들어온다면 어디서 들어오나 확인하면 계량기함까지 가서 보는 게 좋은데요. 단상 계량기 같은 경우는 좀 조그마합니다. 제 얼굴보다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가닥의 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 그리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교류 단상 2선식 220V, 그리고 50A라는 게 전격적인 거고, 이렇게 써 있으면은 220인데, 만약 이 건물에 380V의 3상이 들어온다면은 제 얼굴보다 조금 더 큰 이런 계량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3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류 3상 4선식 220 380V 계량기라고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이런 계량기가 건물 안에 붙어 있으면은 이 건물에서 3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따서 우리가 3상 전기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2가지 하얀색 계량기는 전부 다 한정 계량기거든요. 한정 계량기가 아닌 현장 언어로 고메다, 간이 계량기라고 하는 그런 게 달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2가닥의 선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2가닥이 들어오고 나가면은 220V, 그리고 여기는 4가닥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면은 3상 4선식 380V,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무조건 3상이 되냐 안 되냐를 잘 모르겠으면 계량기함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에 3상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전한테 선식 변경을 요청을 해가지고 뭐 소정의 그 기본 시설 부담금 같은 것을 내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한 거는 아니라서 좀 시간도 걸리고 이제 건물주와 타협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다. 못할 것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설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발전소부터 우리가 전기를 쓰는 수용가까지의 전기가 흐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는 여기에서 이게 수치가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18kV, 즉 18,000kV, 그리고 2만 볼트 이 정도로 그렇게 높은 전압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쓰는 전기보다는 전압이 훨씬 높지만은 발전소에서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높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발전소는 항상 따라붙는 게 있어요. 바로 변전소 같은 것들.
수력발전소가 됐던 화력발전소가 됐던 원자력발전소가 됐던 그 옆으로 송전선이 지나가요. 송전선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전압을 15만 4천 볼트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15만 4천 볼트로 해서 거기서 또 한 번 변전소를 거쳐서 34만 5천 볼트, 결국 송전탑에 흐르는 전류 자체가 15만 4천 볼트, 34만 5천 볼트, 심지어는 76만 5천 볼트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전압으로 보내주는데, 전압을 높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그 전기가 멀리 갈 때는 조금씩 전압이 떨어지게 되고 전력이 손실이 됩니다. 그것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기 위한 거고요. 그렇게 송전선로로 이렇게 멀리 이동하는 전기가 도시 인근에 오면 또 변전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땅 속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중 변전소라고. 거기 와가지고 22,900볼트로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22,900볼트는 여러분도 이제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22,900볼트는 일종의 배전전압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봇대의 고압측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지중화 배전선로에 해당하는 전압으로서, 예전에는 6,600볼트도 있고 13,200볼트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모두 22,900볼트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사람들은 투투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그대로 건물에서 받아서 건물 안에서 변압기를 통해서 저압으로 낮추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한전에 있는 주상 변압기나 패드 변압기를 통해서 낮춰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2,900볼트는 우리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은 22.9kV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22,900볼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같은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좀 커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수원에서 유명하고 큰 건물 중에 하나가 스타필드 시티가 있고, 또 전기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월드컵 경기장, 종합운동장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아파트 단지들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은 전기를 그 전봇대에서 받을 때 22,900볼트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데서 전기를 쓴다 해도 22,900볼트를 쓰는 게 아니라 220볼트를 쓰거나 380볼트를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전압을 바꿔주는 변압기가 건물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지하실에 많이 있죠. 지하실에 많이 있고, 그 지하실에서 22,900볼트를 우리가 쓸 수 있는 220, 380볼트, 뭐 때에 따라서는 440볼트로 변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많이 변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기실에 큰 변압기가 자리 잡고 있어갖고 이렇게 전압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실 또는 수변전실이라는 이름으로써 보통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봉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협, 고압수전 중에서 특고압 위협 22,900볼트 통제구역 들어가지 못하게, 뭐 들어간다 해도 뭐 바로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또 나름대로 그 변압기 같은 것도 다 봉인 처리돼 있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은, 그 어느 정도 건물이 크면은 이런 전기실, 이게 이제 나중에 시공할 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명드렸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지하에 깊게 파서 전기실을 놓기 전에는 옥상에다가 수변전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전봇대를 보면은 위쪽으로 지나가는 선과 중간 정도로 지나가는 선이 있는데, 위쪽으로 지나가는 선이 22,900볼트거든요. 여기에서 이 세 가닥, 아까 말씀드린 3상, 이것을 끌고 와서 여기 옥상에 있는 변압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220, 380볼트를 낮춰가지고 건물 안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간이 수변전 시설이라 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있는 수변전 시설을 최대한 간단하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변압기 이렇게 둬갖고, 이거는 제가 저기서 찍었어요. 그 농사 짓는 데 비닐하우스 같은데 전기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비닐하우스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220이나 380볼트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22,900볼트로 공급해 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변압기 설치하고 니들이 쓰고 싶은 전기 마음껏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그 농지 같은데 종종 보입니다. H주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변압기 올려놓고 우리가 쓰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것을 22,900볼트 직접 받는 경우는 어떻게 보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의 전기를 몇 킬로를 쓰냐는 계약 전력 계약증을 보면은 500km 이상을 쓴다. 이러면은 니들이 변압기 설치해, 우리가 그 전봇대를 통해서 22,900볼트 고압으로 공급해 주니까 니들이 변압기 설치해서 니들이 그 안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300km 이하일 경우에는 한전에서 손수 저압으로 변압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변압을 하냐? 우리 항상 보는 전봇대 보면 이 깡통,
이게 이제 주상 변압기라고 합니다. 유입 변압기로서 이 안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고압으로 이렇게 온 것을 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220, 380V로 낮추고 이걸 통해서 건물로 들어가서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전봇대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가까운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지중화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전봇대는 보이지 않고 땅속으로 전부 다 전선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나면선자 같이 이걸 패드라고 하거든요. 패드 변압기를 통해서 역시나 낮춰줍니다. 300kV 이하의 전기를 받는 건물이고요. 그러면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나는 400kV 정도 쓸 건데 한전에서 고압으로 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압으로 줄 거 아닌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기는 받아야 되겠고. 이럴 경우에는 한전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한전에서 니네가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변압기를 설치해 줄 테니까 그 부지를 내놔. 그러면 우리가 헤드가 되었던 변압기를 설치를 해줄게. 그래서 그렇게 그 300에서 500km 사이 같은 경우에는 한전 변압기인 패드 변압기가 설치가 되는데 그 땅을 그 토지주가 됐던 건물주가 됐던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전에서 와서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렇게 지금 가공으로 이걸 공중으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거든요. 가공, 공중, 즉 전봇대로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300km 이하지만은 150km 이상의 경우가 있어요. 150km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이 전주를 타고 선을 지중으로 넣어서 건물 안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예 150km 이하로 쓰는 전기라면 그냥 여기에서 바로 따서 건물로 들어가도 되지만은 150km 이상이다, 300km 이하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관로를 하나 만들어서 땅속으로 해서 건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분명히 건물 전체의 전기 용량도 봐야 되고 근데 전기 용량이 꽉 찼어. 근데 50km짜리 급속을 놓고 싶어. 50km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한전에서 야 그럼 너네 여기다 선 집어넣어. 아니면은 너네 땅을 내놔. 변압기를 설치해야 돼.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런 제반 사항이 은근히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둘이 나란히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있는 경우인데 하나는 뭐 보통 이제 개폐기라고 하는 스위치 그리고 하나는 변압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 면판을 자세히 보면 TR이라고 써 있으면 트랜스포머 변압기고 SW라고 써 있으면 스위치 개폐기. 그래서 변압기를 중심으로 얼마나 선을 끌어오냐가 중요하니까 변압기 같은 거 위치 같은 거는 미리미리 그 공사를 가게 되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가공, 공중 이거는 공사할 때도 달라요. 예, 공중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는 우리 현장 사람들 말로 바가지차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지중 지역 같은 경우는 땅속으로 전선이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앞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맨홀이라고 합니다. 맨홀 같은 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기선이 있거든요. 여기서 끄집어내고 접속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사람 손만 딱 들어가서 작업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핸드홀이라고 그래요. 핸드홀 같은 것도 건물 주변에 있다. 지중화 지역에는 이런 차이 같은 것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